네, 우리 앞서 제가 간단히 소개를 좀 드렸지만 그래도 직접 소개해 주시면서 서로 인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공주대학교 이원이고요. 통합교육과 관련된 경력이라고 하면 제가 대학원 시절부터 연구 교수까지 통합교육 컨설턴트 양성 사업을 한 7년 정도 한 것 같고, 현재로는 신경 다양성 개념이라고 있는데요. 그 개념을 적용해서 통합교육 모델을 우리 저기 박선정 장학사님 앉아 계신데 함께 참여해서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그 이후 연구를 하고 있고 신경 다양성 개념은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렇게 보편적이지는 않지만 전 세계적으로 특히 북미나 뭐 유럽, 호주 뭐 이쪽으로서는 굉장히 핫한 장애를 대체하는 개념으로 자리 잡고 있고 주로 자폐성 장애인 당사자를 중심으로 신경 다양성 운동이라고 해서 굉장히 열심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신경 다양성은 아니지만 우리 오늘 했던 그 다양성 개념이 좀 통합교육에서는 화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장애 학생뿐 아니라 우리 비장애 학생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 그런 것들을 좀 가치로 하면서 통합교육이 쭉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충청북도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 우리 신혜 관장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장애인 인권 최전선에서 치열하게 활동하고 있는 신혜라고 합니다. 그리고 충북 지역에서 장애 학생 대상의 학대 사건이 발생하면 제일 먼저 나타나서 현장 조사를 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또 교실에서는 다름을 다양성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과 교육 그리고 인권의 접점에서 늘 고민하는 남자, 늘 서 있는 남자. 그게 바로 저의 정체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우리 황찬영 학생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숨은영 데미안에서 이제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윤성 역을 맡게 된 교원대 부설고 2학년 황찬영이라고 합니다. 제가 학생이라서 아직 특수교육과 관련된 용어들을 배우는 중인데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혹시 용어에 대해서 실수를 하게 된다면 미리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너무 떨리는데요. 괜찮아? 심호흡해. 잘할 수 있어. 이게 실제로 효과가 좀 있더라고요. 네, 우선 학생으로서 저는 최근에 기말고사가 끝나서 학기 말을 마무리 짓는 중입니다. 또한 촬영 당시에도 그랬었고 지금까지 이제 건강을 위해서 계속 다이어트를 진행 중인데요. 운동하고 식단을 같이 하면서 지금 다이어트 6개월 차인데 20kg 감량에 성공했습니다. 저는 사실 이 영화에 출연하기 전까지는 영화에 나오는 윤성이와 같은 친구들에게 사실 크게 거의 관심을 갖지 못했었습니다. 이번 역할을 맡으면서 캐릭터에 대해서 공부하고 감정을 따라가며 연기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또 거기서 배움을 얻었습니다. 특히 내가 잘 표현하고 있는 걸까? 혹시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친구들에게 상처가 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제일 컸었는데요. 그만큼 조심스럽고 책임감을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우리 다음으로는 김주호 선생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수문여공 배미안에서 수문여공 배미안에서 담임교사 역을 맡은 특수교사 김주호입니다. 네, 우리 찬영 학생은 6개월 동안 20kg를 감량했다고 하는데 저는 6년 동안 20kg를 증량했어요. 부끄러워지는 순간인데요. 저는 이제 교직 경력은 여기서 계신 선생님들에 비해서는 짧은 한 13년 정도 교직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특수학급과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학생과 학부모님들 그리고 통합교육을 위해 써주시는 여러 선생님들을 만났습니다. 현재는 충청북도 특수교육원 통합교육팀에서 장애학생 인권지원과 행동중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신혜 관장님께서 본인의 정체성을 되게 멋있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는 처음에는 교사로 이 일을 시작했지만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진정한 스승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고민을 하면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현재 진행형, 성장형 교사라고 소개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오원경 교육연구사님. 네, 특수교육원 교육연구사 오원경입니다.
특수교육 관계자분들은 좀 식상한 패널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올 2월까지 도교육청에서 통합교육 업무를 총괄했던 터라 패널로 초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특수학교와 일반 학교에서 특수교사로 근무했고요. 현재는 특수교육 현장을 지원하는 교육 전문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육원에서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등 장애 유형별 맞춤형 지원 업무와 특수교육 지원센터 총괄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전까지의 통합교육은 특수교사, 특수교육의 중심이었다면 충북 특수교육에서 지향하는 통합교육의 패러다임은 모두가 협력하는 통합교육입니다. 통합학급 교사, 특수교사, 관리자, 학부모, 지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의 협력이 곧 통합교육의 결과로 직결되기 때문인데요. 오늘의 이 포럼의 자리도 그런 통합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한 과정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5분의 소개를 들었는데요. 다양한 모습으로 또 각자의 삶에 아주 열정적으로 충실하게 임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제 영화에 대한 감상을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하는데, 영화를 보면서 인상 깊었던 장면이나 또 특정 인물에 대한 공감 포인트가 있으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우리 김주호 선생님께 먼저 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네, 무엇보다도 제가 나온 장면이 가장 인상 깊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다른 이유는 아니고 너무 부끄러워서요. 이게 우리 친구들 너무 연기 잘하고 너무 예쁘잖아요. 그런데 다 된 영화에 저를 뿌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반성을 좀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교육 현장에서 직접 학생들을 이제 가르치고 또 관련 업무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통합교육의 목적과 지향점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우리 영화의 백미는 숨은 영웅은 바로 함께 하려고 노력하는 우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영화 후반부의 수행평가 발표 장면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장애와 관련된 영화를 좀 이렇게 돌이켜 보면 보통 장애인을 주인공으로 삼아서 그들이 겪는 어려움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상황들을 때로는 좀 처절하게 보여주죠. 그래서 공감을 좀 일으키려고 하는 노력들을 보이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우리 영화는 소심한 사춘기 소녀인 민서가 청각장애인 서연이와 자폐성 장애인 윤성이를 만나고 그들이 존재하는 방식을 함께 배우고 또 함께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그렸다는 면에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게 하이데거 존재론에서 공동 존재로 좀 설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어려워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좀 짜고 치는 것 같죠? 네, 왜냐하면 기존 강연에서 제가 그 부분을 충분히 설명드릴 시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주시면 좀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세계 내 존재, 현 존재 두 가지 하이데거가 가장 강조하는 개념이기도 한데 사실 이렇게 한마디로 쉽게 정의내릴 수 있는 개념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공부를 해보고 우리 특수교육에 특히 통합교육에 적용하면 어떻게 해보겠다라는 저 나름대로 결론에 다다라서 이렇게 좀 쉽게 설명을 이제 해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 내 존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누구든지 혼자 존재하지는 않는 거예요. 우리 사람인자도 보면 이렇게 혼자서는 설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결되어서 관계 속에서 이렇게 있는 것이 인간의 본질적인 구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저는 조금 더 중요한 개념이 그 현 존재라는 개념입니다. 자, 특히 저는 이제 자폐성 장애를 전공하고 자녀가 자폐성 장애이다 보니 항상 그 아이의 의미는 뭘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정말 매일 매 순간이 진짜 철학적인 물음을 지으면서 이제 살아가고 있었죠. 그때 이 개념을 만났을 때, 인간은 근원적으로 원패되는 것은 진리가 아니고 열려 있어야 되고, 드러나야 되고. 그런데 우리 특수교육, 통합교육 상황에서는 그런가? 라는 그런 의문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고, 현존재라는 개념 측면에서 자폐성 장애는 이름이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스스로 닫혀있는 존재는 없어요. 그런데 자폐잖아요. 그죠? 그런 존재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현 존재라면 우리 교육 구성원들, 교사를 비롯해서 부모님, 이런 분들이 우리 아이들을 언패되게 하는 거는 우리는 존재의 진리에서 역행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통합교육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어쨌든 좀 더 쉽게 얘기하면 공동 존재를 물어보셨으니 공동 존재는 그냥 말 그대로 공존을 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함께 존재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이것이 인간의 본질적인 구조이고 존재의 진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있습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통합교육이냐 분리교육이냐 뭐 이런 고민들을 좀 안 해도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주인공이 뭐 비장애인이냐 장애인이냐 이거와 상관없이 모든 아이들은 다 소중하고 드러나야 되는 거죠. 예. 이렇게 아까 제가 차이 생성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 드렸는데 끊임없이 차이가 생성되는 공간이 통합교육 현장이다. 그래서 통합교육 형태는 존재론적 측면에서 진리를 추구하는 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길었네요. 죄송합니다. 네, 인간이 본질적으로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라는 그 의미를 통합교육과 연결해서 설명해 주신 것 같은데요. 이러한 또 가치관과 또 설명이 저희들에게 많은 이해를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좀 학생의 생각도 듣고 싶은데요. 황찬영 학생도 영화에 직접 출연하셨잖아요. 그래서 사실 애정이 남다를 것 같은데 본인의 역할 말고도 혹시 좀 친구들의 역할 중에서도 특별히 기억날 만한 거, 좀 인상 깊었던 부분이 있으신가요? 아, 네. 저는 이제 영화의 절정 부분에서 발표 자료가 담긴 USB를 찾을 때 윤성이가 이제 USB가 어딘지 알아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이때 윤성이는 안다고 말하지만 뒤에 뭐 USB를 찾아주거나 위치를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윤성이가 안다는 것은 USB가 어디 있는지 봤다는 의미를 표현한 거지 사실 잃어버린 거였거든요. 본인은 할 말만 하고 서로 소통이 안 되었던 것을 표현한 장면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뒤에 민서가 윤성이한테 넌 천재야 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건 이제 윤성이가 PPT 없이도 발표 내용을 전부 외우고 있어서 천재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아마 이 부분이 자폐 특성을 모르고 본다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윤성이가 계속 자동차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자동차가 변모 발전한 것처럼 우리도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비록 USB를 잃어버렸지만 윤성이가 발표 내용을 기억해서 수행평가를 무사히 마무리했고 이런 윤성이의 강점이 결국 팀에 기여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 장면이 어쩌면 우리의 인식을 바꿀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우리 각자 네. 다른 분야의 세 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영화를 조금 더 이해하게 된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신혜 관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혹시 인상 깊었던 부분이 있으신가요? 네, 마지막이니까 더 부담되는데요. 저기 오늘 여기 우리 그 기관에 팀장님과 조사관들이 둘이 와 있어요. 근데 처음 하는 얘기가 있어서 좀 불안하긴 합니다. 영화를 보는 데에 정말 많은 생각이 있었고 저한테는 많은 또 울림도 있었습니다. 장면을 좀 선정했는데 모든 장면이 다 좋았기 때문에 아무거나 선정했습니다. 저는 혹시 뚜렛 장애라고 들어보셨나요? 몸을 막 내 마음대로 움직이고 음성도 같이 이렇게 계속 소리를 내요. 근데 제 아이가 좀 있어요. 많이 심한데 몇 년 전에 둘이서 에버랜드를 갔습니다. 갔는데 그날따라 캥거루처럼 뛰는 거예요. 그리고 소리를 막 깨끗 질러대는 거예요. 욕도 하고. 그래서 너무 부끄러웠어요. 창피했습니다. 제지하다가 결국은 소리 질렀어요. 그만해! 라고 소리 지르고 피해버렸습니다. 그냥 나왔어요. 그냥 떨어뜨리고 저 혼자 걸어갔어요. 근데 그 아이는 제 아이가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인데 초등학교 또 저학년이었겠죠? 그 자리에 앉아서 울더라고요. 또 한참 있다가 제가 데리러 갔었는데 그날 저녁에 집에 오니까 7시가 넘었어요. 막 울어요. 아이가 좀 진정이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날 오전에 생일 파티를 하고 제 저녁에 저한테 요만한 쪽지를 주는 거예요. 뭐 마침 틀린 쪽지를 주면서 그 안에 아빠 화를 내도 내 아빠야. 정말 미안해. 그리고 아빠 사랑해. 라는 글이 있는 거예요. 계속 제 아이한테 제가 무슨 실수를 했나 문제 행동으로 봤어요. 저 왜 공주
사람이 저렇게 많은 데서 저런 행동을 할까? 근데 그날 이후로 제가 바뀌었어요. 그냥 받아들입니다. 그 존재 자체를 존재 방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지금 몇 년 지났는데 많이 익숙해지긴 했지만 아직도 뭐 이렇게 부하가 치밀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 놀라운 거는 저는 경험해서 느낀 건데 이 짧은 그 6개월 동안 문제가 아닌 적은 존재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함께 성장하는 모습을 그렸다는 것입니다. 제가 제일 바라는 거는 통합 교육이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통합자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교육 안에 통합이라는 말이 녹아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 드리면서 소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이라 부담스럽다라고 하셨지만 너무나 깊은 울림을 주시는 소감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네 분의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조금 더 깊게 좀 영화를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가 장애를 어떻게 묘사했는지 각 패널의 어떤 입장에서 좀 분석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이원희 교수님께서는 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와 관련해서 신경 다양성을 중심으로 이 통합교육과 관련한 교육 연구를 쭉 진행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의 또 견해에 맞서서 이 영화 속의 윤성이를 좀 보신다면 어떻게 좀 네. 보시나요? 네, 우리 옆에 찬영 학생이 계신데 오늘 처음 뵀거든요. 근데 굉장히 익숙한 것 같아요. 저는 영화를 먼저 봤기 때문에. 찬영 학생은 제 우영우를 연기한 제 박은빈 배우 아시죠? 네. 남자 박은빈 배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기 경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신 그런 것들이 보여서 칭찬하고 싶고요. 이제 영화에서 보셨듯이 사실 자폐성 장애의 핵심적인 특성은 두 가지죠. 예, 사회적 상호작용 및 의사소통의 지속적인 어려움 하나, 다음이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행동, 흥미, 관심 이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저는 영화에서 굉장히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이제 윤성이가 같은 말을 굉장히 반복하거나 이제 한 군데에 관심이 자동차에 대한 관심 굉장히 많죠. 예, 그리고 상황에 맞지 않는 상황 파악하는 그런 부분도 어려운 부분들도 조금 있고요. 친구들과 대화를 자연스럽게 이겨 나가지 못하는 부분. 자, 그런데 또 굉장히 기억력이 우수해서 수행평가를 훌륭히 또 하지 않았습니까? 자, 기억력이 우수하다라는 말씀도 조금 드렸고요. 그래서 기초 강연에도 말씀드렸지만 자폐성 장애인의 핵심적인 특성은 잘 활용하면 긍정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억력, 세부적 학습사, 시각적 학습사 이러한 것들은 직무 개발과 연관할 수 있고 영화에서 뭐 자폐성 장애인인 윤성이가 떡볶이집에서 수저를 막 바로 놨거나 우유곽을 뭐 바로 하든가 이런 것들은 저는 그걸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행동이라고 보기보다는 영어로는 플로우라고 해요. 그걸 몰입이라고 번역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면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집중력, 몰입 능력 이런 것들이 뛰어나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 통합교육 상황에서도 이 아이들의 이런 관심 분야, 흥미 분야를 잘 활용하면은 그 학급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조금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화면에 이제 자폐성 장애인이 갑작스런 변화, 예고되지 않는 상황에 부딪혔을 때 심리 탈진이라고 표현하는 멜다운 현상이 일어나는 것도 보이거든요. 이러한 부분들도 굉장히 잘 표현했습니다. 물론 시나리오도 잘 쓰셨지만 연기도 잘 하셨지만 우리 PD님께서 이러한 부분들을 굉장히 잘 표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폐성 장애인 핵심적인 특성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우리 교수님의 경험과 또 학자로서의 깊이가 느껴지는 소감 잘 들어봤습니다. 우리 충청북도 특수교육원은 이 시청각 특성화 지원센터 운영 지원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 담당 업무를 맡고 계신 오원경 연구사님, 시청각 장애로 출연한 우리 서연이는 영화 속에서 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 영화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청각장애는 난청과 이제 농으로 구분이 되잖아요. 영화 속 서연이는 이제 청각장애 학생이고 보청기를 착용하고 있죠. 청각장애인의 경우 이제 태어나서 돌 전후로
해서 인공호흡 수술을 하기도 하고 또 보청기를 착용해서 듣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보청기를 착용하는데요. 수술이나 이제 보청기를 착용한다고 바로 듣는 어려움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에요. 저희가 태어나서 말을 배우기까지의 과정을 생각해 보시면 자연의 소리, 기계 소리, 사람 소리들을 매일매일 들으면서 학습해서 결국에는 이제 발화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청각 장애를 이제 갖고 계신 분들은 청능 훈련이나 반복적인 언어 재활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학습해서 채워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영화 속에서도 그 초반에 굉장히 잘 나왔어요. 사람이 많은 곳이나 소리가 퍼지는 넓은 공간, 광장 등에서는 또 이제 소리를 듣는 데 좀 어려움이 있으신 부분, 그리고 또 듣기만으로 어렵기 때문에 상대방을 보면서 이제 입모양으로 이제 의사소통에 좀 도움을 받는데요. 영화 속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이제 떡볶이 가게에서 잘 표현이 됐죠. 주문을 받는 분이 이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서 말소리도 뭉개지고 입모양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서현 학생이 주문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잘 표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청각장애인의 경우는 주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통합교육 현장에 있는 우리 친구들이 다른 사람의 말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엄청난 에너지를 쏟고 있고 또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정면에서 입모양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도 같이 고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 현장 전문가이자 또 정책 전문가 의견은 좀 남다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신혜 관장님께서는 이 장애 인권과 권익 옹호 등의 다양한 역할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 영화가 윤성이와 이 서연이를 통해서 장애를 좀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또 통합 교육 측면에서는 좀 어땠는지 종합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네, 뭐 이렇게 좀 재밌는 개그 프로그램을 좀 잘할 텐데 통합적인 어떤 교육적인 측면이라고 하니까 또 부담이 되네요. 여기 청각 장애인 연기한 우리 서현 씨 연기한 분도 계시고 잠배 스펙트럼 특성을 연기한 우리 찬양 학생도 있는데 그 두 학생을 통해서 영화에서 말하려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많이 고민해봤습니다. 우리가 통합교육이라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 것도 알고 계실 거예요. 물리적 통합, 그리고 사회적 통합, 교육적 통합이라고 하는데 물리적 통합이라고 하면 강제성을 통하든 아니든 간에 우리가 일반 학급에 특수학급을 해서 같이 참여시키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리고 물리적 통합 말고 사회적 통합은 상호 적용을 통해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겠죠. 마지막으로 교육적 통합이 있는데 이 영화에서는 이 세 통합이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완성이 된 통합교육이 아닐까. 통합교육 측면에서도 그렇고. 왜냐하면 장애 학생들이 배려의 대상이 아닌 도움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어떨까요? 다 주체적인 어떤 인물로 비춰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참 잘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 참여, 편입, 특수 학생들이 그냥 일반 편입할 때는 느낌이 아니라 참여하고 있다라는 게 명확히 드러나고요. 그 다음에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영화 프로젝트로 완성해가고 있는 모습들도 그려냈어요. 마지막 우리가 함께 성장하는 그런 교육적 측면도 세 가지를 담아냈기 때문에 저는 너무 놀랍지 않나 이 영화 정말 잘 만들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또 엄청난 극찬입니다. 네, 우리 장애 학생을 단순히 배려받는 존재, 도움의 대상이 아닌 주체적인 인물로 그려냈다고 분석해 주신 지점이 특히 가슴에 와 닿는데요. 그런데 이게 영화이다 보니까 영화를 통해서 구현할 수 있는 어떤 장점이 있으면서 또 영화이다 보니까 그에 따른 한계도 있을 것 같은데 먼저 현장에서 좀 부딪히고 있는 이 학생과 좀 선생님의 의견이 좀 궁금합니다. 우리 황찬영 학생의 의견은 좀 어떠신가요? 네, 영화라는 매체를 통해서 민서와 윤성이, 서연이 등 모두 다 다른 특성을 가진 다양한 친구들의 시선으로 볼 수 있었던 점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성이의 자폐적 특성에 대해서 장면별로 그리고 구도별로 다양하게 표현되는 점도 장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현실과 비교했을 때 실제 자폐를 가진 친구가 연기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완벽하게 표현하지 못했던 부분이 가장 아쉬웠고요. 또한 실제로는 장애를 가진 친구들과 상호작용하는 경우가 별로 없었던 점이 제가 반성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경험해보지 못한 친구들은 다소 어색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의 의견은요?
네, 영화를 보시고 어떤 분들께서는 실제 통합교육 현실이 영화와는 많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초반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제가 인권지원단 업무를 여러 해 해왔기 때문에 어떤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신지도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각자 처해진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영화에서 이야기를 풀어내는 그런 과정이 조금 뭐 이해가 안 되거나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저는 조심스럽게 통합교육을 해야 한다면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각자 한번 질문을 던져보기를 조심스럽게 제안을 드려봅니다. 보통은 이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인권침해 사례나 아니면 통합교육 거부 사례 같은 그런 조금은 현실적이고 어렵고 이런 부분들을 주제로 삼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주제로 삼는다면 이 영화를 본 사람들이 처벌받는 것이 두려워서 통합교육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조금 쉽게 말하면 가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통합교육을 해야겠다. 이렇게 통합교육을 시작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그리고 이 영화가 그리는 통합교육이라는 건 무엇인가 생각해보면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서로가 존재하는 고유의 방식을 인정하고 서로 함께 성장하는 그런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관점을 봤을 때 가해자와 피해자가 없는 영화 그리고 어쩌면 조금은 평범한 그저 우리의 이야기를 담아낸 영화가 의미가 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우리 현장에서 직접 몸소 느꼈던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니까 좀 더 사실적이고 그리고 또 마음에 와 닿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감동을 항상 주시는 우리 신혜 관장님. 네. 제가 이제 들어보니까 타 영화에도 제작 참여하셨다고 들었어요. 근데 현실과 좀 비교했을 때 이번 영화의 어떤 장점과 한계를 조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근데 저는 몇 편의 이제 장애 영화 관련해서 뭐 자문위원으로 또 비평가로 또 참여했었는데 비평을 안 하고 칭찬만 딱 했어요. 뭐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이제 그 시나리오 때부터 검토하잖아요. 그때부터 고민했던 거는 뭘까요? 제발 이 영화만은 장애인에 대한 연민 그리고 어떤 특정한 사건을 기점으로 형성된 그 영화 이런 거 만들자마자 이 이중적 틀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는 게 그동안의 한계였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벗어나야 하는데 이번 영화는 그걸 벗어날 수 있을까? 시나리오 보고 깜짝 놀랐어요. 2월 달에. 될 수도 있겠는데? 근데 영화 만들어진 거 보고 더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장애를 특정한 사건의 배경으로 이용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또 어떤 특정한 사건을 이용해서 장애인의 영화도 전혀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냥 학생들의 삶 자체를 집중했다는 것에 참 돋보인 점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고, 물론 아까 찬영 학생의 말대로 아쉬운 한계는 있어요. 그 전문 배우가 아니기 때문에 기술적이나 그리고 연기적 측면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 한계도 거기서 느껴졌고요. 근데 또 정말 놀라운 거는 분명히 거기서 한계도 느꼈잖아요. 근데 진정성이 거기서 발견됩니다. 그리고 청소년 배우들이 직접 참여했다는 점에서 오히려 더 공감이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그들이 연기한 그 배우들이 장애를 특히 맡은 분만이 아니라 다른 그 학생들까지도 장애 당사자의 목소리를 아주 은근히 높여주고 있었다는 것에 저는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솔직하면서도 또 진정성 있게 말씀해 주시니까요. 저희들에게도 또 공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앞서 이야기 나눴던 내용을 토대로 이 영화가 던지는 메시지 또는 시사점을 좀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이원희 교수님, 발제에서도 좀 언급하셨었지만 그와 관련해서 영화의 시사점을 좀 간략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조 관련해서 이미 말씀드린 것 같아요. 핵심은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면은 함께 할 수 있다. 이것이 핵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뭘까? 아까 제가 세계 내 존재 얘기할 때 제일 처음 필요한 게 관심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관심과 관련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적어왔는데, 제가 지금 생각이 조금 다른 게, 점심을 먹으면서 찬영 학생이
이제 저희들에게 통합의 의미가 뭐냐 이래서 막 설명을 해주는데 자신의 반에 실제로 특수교육 대상 학생 한 명이 있는데 본인은 그 학생의 장애 유형이 뭔지 어떠한 정도인지 알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이 준비해 온 것과는 너무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교사들이 그러면 관심을 조금 유도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형식적인 얘기를 했는데 그동안 이제 곰곰이 조금 생각을 해 봤을 때 이게 어디서부터 뭐 잘못되었다라고는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아이는 왜 드러나지 않았을까? 이제 현존재 개념과에서 조금 더 드러나야 되는데 왜 그랬을까? 이제 이런 생각들도 조금 해봤고 다른 아이들과의 이제 세계 내 존재에서 강조하는 게 관계성인데 그런 관계성이 전혀 안 되어 있구나. 이제 이런 생각들도 들고. 근데 이제 우리 이 영화에서는 사실은 교사가 주도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진 않았지만 환경만 만들어 줬어요. 수행평가를 같이 하라는 그것만 만들어 주고는 아이들끼리 해결해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물리적 통합도 굉장히 의미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상호작용하고 함께하는 방법을 아이들 스스로 발견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찬영 학생을 얘기를 듣고 나니 아주 고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 영화가 던지는 메시지라고 하면 아까 함께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뭐 민서든 뭐 시아든 다현이든 윤성이든 그리고 우리 서연이든 철학자 니체의 말을 좀 빌려서 얘기를 드리면 그분이 무슨 말을 했냐면 존재하는 것에서 뺄 것은 하나도 없으며 이 세상에 없어도 되는 존재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저의 삶을 살아가는데 항상 가지고 마음속에 가지고 가는 그런 부분인데 사실 민서도 보면 비장애 학생이긴 하지만 초기에 굉장히 적응하기 어려워서 나름의 어떤 요구가 있는 학생이란 말이에요. 자, 이 영화는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잘 드러낸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우리 윤성이와 서연이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아이들끼리 무언가 찾아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다. 그런데 그럴 수 있도록 교사가 환경들은 조금 조성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을 잘 드러낸 것이 이 영화의 메시지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교수님께서 시사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러한 시사점을 가진 이 영화는 중고등학생 대상 교육용 영화잖아요. 그럼 오원경 연구사님, 이 장애 관련 정책과 통합교육 측면에서 좀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또 던지는 메시지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각급 학교에서 통합교육 여건 조성을 하기 위해서 장애 이해 교육을 모두 하시죠. 전통적인 방식의 장애 이해 교육은 단순한 정보 전달로 그칠 수 있고 또 장애 체험은 자칫하면 흥미나 재미로 그칠 수 있어서 사실 깊은 장애 이해나 공감을 유도하기는 좀 어려워요. 또 제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초등학교에서 장애 체험을 이제 실시한 후에 느낀 점을 공유하는 시간에 이제 발표를 한 친구가 장애인 놀이라는 발표를 해서 굉장히 당황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학교 현장에서 장애 이해 교육이나 장애 체험을 하실 때는 많은 부분을 고려하고 고민하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에 반해서 영화의 서사 구조는 깊은 이해와 공감을 유도하고 또 잔상을 주기 때문에 저희에게 또 장애 공감 문화 확산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는 것 같고요. 앞서서 이제 많은 패널 분들이 같은 의견을 주셔서 저는 이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 영화에서는 장애 학생이 항상 도움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장애 학생의 강점으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던 게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영화 속에서 장애를 어떻게 재현하고 현실과의 차이점, 또 영화가 주는 메시지를 분석해 봤는데요. 결국 이번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장애 인식 개선입니다. 수년 전부터 강조해 오고 기관에서는 필수로 대면 연수를 해야 할 정도로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 인식 개선은 여전히 요원한데요. 우리에게 그렇다면 어떤 변화가 좀 필요할지 모든 패널이 각자의 입장에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네, 저부터 이렇게 하는 거죠. 네, 항상 제일 처음이네요. 그래서 좋습니다. 네,
장애 인식 개선, 어쨌든 장애 이 용어가 제가 아까 기조 강연에서 한 것처럼 뭐 무능력, 결핍, 결함, 뭐 이상함 이런 용어들이 들어 있잖아요. 부정적인 인식이. 근데 제가 아까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신경 다양성 개념에서 보면 다양성의 개념으로 보면 좀 긍정적인 부분, 물론 제가 장애가 없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 장애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것이 뭐 결함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차이의 개념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고 또한 긍정적인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러한 특성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환경을 조성해 줘야 될까 이것들을 조금 고민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장애라는 이제 자폐성 장애는 디스오더를 쓰잖아요. 그게 뭐 이상하다라는 의미는 않아요. 어다라는 게 어떤 순서나 질서에서 좀 약간은 벗어나 있다. 요러한 뜻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이 아까 연구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왜 그런 장애놀이 이런 것들을 할까라고 봤을 때 이 아이들은 이 인식이 너무 강하게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식을 어떻게 개선해 주실 것인가? 물론 구체적인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저는 우리 아이들이 아주 어려서부터 제가 물론 이제 존재론에 좀 관심이 많다 보니 다양한 서적들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조금 우리가 아이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우리와 나와는 다른 친구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그러면 이 친구들과는 우리는 한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앞서 말한 게 인식론이에요. 어떻게 받아봐야 되는가? 그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건 존재론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런 활동들을 함께 있는 것은 어떠한 가치가 있는가? 이게 가치로. 자, 철학이 세 가지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물음을 던지고 할 수 있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런 활동들을 조금 많이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으로 관장님께서. 네. 저희 조사관들하고 저는 이제 뭐 매년 그 인식 개선 교육을 학교로 가고 있어요. 막 현장에서 만나는 선생님들 그리고 학생들과 이야기해 보면 선생님들은 하나같이 말씀하시죠. 아, 나한테 일만 늘어났어요. 추가적인 부담이라고 다 말씀하세요. 이게 왜 나한테 와 있지? 특히 특수학교 선생님들, 특수학급 선생님들은 많이 맡고 계시더라고요. 학생들은 어떨까요? 그냥 의무 교육이니까 들어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듣고 있으리라. 그래서 그냥 말씀하시다 가세요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 정도로 이게 실효성이 있는가? 왜 그럴까? 라고 생각했을 때 정책이 실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이제는 그래서 형식적인 교육은 필요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현실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 영화를 보면서 제가 그 답을 찾았어요. 좀 제안을 우리 특수교육 원장님께 드릴 텐데 첫째,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이 함께 어울리고 자라날 수 있는 경험의 장을 좀 늘려야 될 것 같아요. 영화에서 잘 나타나죠. 우리가 어떤 프로젝트를 같이 활동하거나 또 체험 활동을 좀 늘려 나가는 다면 정말 장애 인식 개선이 자연스럽게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도 해보았고 두 번째로 그러려다 보면 예산이 좀 많이 들어요. 그리고 돈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사들이 이 모든 과정 일이 많이 늘어나요. 그럴 때 혼자 또 하지 않도록 지원 인력 그리고 또 연수도 필요합니다. 교육에 대한 알아야지 뭐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협업 구조가 뒷받침돼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 첫 번째 말씀드렸듯이 돈.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장애 학생 본인과 그리고 가족의 이야기가 교육 과정에 반드시 반영돼야 되는 구조여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들에 대한 교육이 아니라 그들에 대한 교육을 학생들한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만드는 교육, 장애 당사자와 가족이 함께 만드는 그런 교육 과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틀림과 다름에 대해서 확실히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애를 가진 친구들은 사실 정말 조금 다를 뿐 완전 상반된다거나 거리감이 크다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이제 저도 제 친구들도 장애를 가진 친구들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친구들과 상호작용하면서 서로의 다름을 깨달아가는 것처럼 이 친구들도 내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다음으로 김주호 선생님. 네. 저는 이제 교사이다 보니까 교사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이 영화를 촬영하면서 저는 통합학급 담임교사에 대한 이제 간접 체험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실제로 통합학교 담임교사인데 장애 학생과 관련된 갈등을 인지했다. 그러면 나는 어떤 방향으로 교육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내가 선택한 그 방향이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는 확신을 난 어디서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답을 내리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우리 신혜관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거기에 적극 공감하는 게 통합교육은 굉장히 필요하고 정당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정당한 것을 하기 위해서라면 우리가 이들을 도와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이런 방식이 있고 또 다양한 방식으로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다. 이렇게 좀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더불어서 저는 장애인식 개선의 방향이 어떤 장애에 국한될 것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이해 전반으로 좀 확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도 다양한 교과와 생활지도 장면에서 지속적으로 가르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배우는 학생 입장에서도 지속적으로 배우고 배운 내용을 자신의 삶의 전반에서 계속해서 실천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간을 내서 4월 20일쯤에 한 번 하는 그런 교육이 아니라 1년 내내 190일 내내 어떤 생활지도 차원에서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장애인식 개선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영화가 장애인식 개선 교육의 어떤 마중물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는 그 역차별이라는 세 글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기회가 된다면 이 얘기를 꼭 뭐 연수든 어떠한 기회가 된다면 해야겠다는 생각을 좀 가졌었는데요. 교육 전문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민원이 발생했을 때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역차별이라는 단어였어요. 모든 학생이 사용하는 공용 공간을 특수학급으로 변경해야 할 때 이런 논쟁이 발생하곤 하거든요. 특별교실을 특수학급으로 변경하는 것이 비장애 학생의 학습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은 아니고 모든 학생의 권익을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소수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면 역차별이 아니라 공동체적 가치의 실현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위한 지원을 역차별로 인식하지 말고 공정하고 포용적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정당한 조치로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각자의 위치에서 참 진심으로 임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답변이 나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는 이 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오시면서 주셨던 현장의 질문과 또 유튜브를 통해서 주신 질문을 토대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장에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좀 대화를 나눠볼 텐데요. 제작자분들께 질문이 좀 들어왔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요. 영화만 제작을 좀 하신 건지 아니면 영화와 관련된 학습 자료도 개발하신 건지 궁금하시다는 질문인데요. 우리 이것은 박명선 교육연구사님께서 대답해 주시겠습니다. 혹시 들어오세요? 제걸 설명할게. 4시 반이어서 빨리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영화와 관련된 OX 퀴즈를 좀 개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 이제 신청을 하시면 그걸 토대로 영화를 보여주시고 아이들하고 OX 퀴즈를 풀면서 장애 인식 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저희가 파일럿 프로그램을 좀 돌려봤어요. 영화를 가지고 영화 장면을 잘라서 OX 퀴즈로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아이들이 반응도 좋았고 그리고 좀 장애 비장애 좀 어려운 학급이 있었거든요. 가서 직접 찾아가는 수업을 해봤더니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원으로 직접 좀 모셔서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좀 해볼까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하나 부탁드릴 것은 진행자로서 짧게 마지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다양한 좀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시간 관계상
네, 우리 더 많은 질문을 좀 나눠보는 것은 어려울 것 같아서 이렇게 지금까지 장애를 바라보는 시선, 영화를 말하다라는 주제로 이야기해보는 모비 토크 시간은 좀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마치기 전에 우리 장애 인식 개선과 통합 교육을 위해 정말 짧게 진심으로 좀 이야기해 주실 우리 신혜 관장님 마지막으로 한 분의 대표에 대해 말씀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 포럼이 단지 오늘로써 하루로 그냥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돈 좀 많이 벌어야 되니까 초대도 많이 해주시고요. 장애 학생에 대한 그 정책이 그 교육 정책이 많으면 많을수록 아주 세심하게 만들어지면 만들어질수록 장애 학생만 좋은 것이 아니라 모든 학생들에게 이롭다는 거 여기 계신 분들 다 고개 끄덕이고 있어요. 알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장애 학생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이 통합 교육은 할 수 있는 교육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하는 교육으로 전환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